그 자기도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이제 남자친구를 통해서 느꼈는데 그걸 철저히 이제 배신당함으로면서 이제 처음으로 느껴본 실패의 맛. 아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한. 좌절의 맛을 이제 그 견딜 수 있는 좌절을. 좌절의 맛은 또 아까 매국의 맛을 연결했구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네.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 약간 복수라기보다는 약간 달라져야 되겠다.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 나오지만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도 처음이고. 네. 여기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잠자리도 처음이에요. 많이 늦었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느낀 거죠. 네. 남자친구가 포인트가 됐다. 그렇죠.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 하는 대화 같은 거. 그래서 그 남자친구로 인해서 변하게 되고 계속 이제 복싱에 매달리게 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몸도 변하고, 네, 맞아. 몸의 문제도 변하고 눈빛도 가장 많이 변해요. 그 샌드백을 노려보는 그런 눈빛. 그래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독립해서 살고 있는 이치코한테 찾아오는데 그 항상 그 전에는 아버지를 진짜 짐짝 취급하듯이 봤거든요. 주인공이 눈빛이. 그쵸,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이제 압박만 주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죠. 네. 그렇게 바라보던 아버지를 이제 다시 볼 때는 되게 반가운 눈빛으로 봐요. 맞아. 네, 반가운 눈빛으로 뭐하러 왔냐고 약간 그런 툭 던지면서 그렇게 보면서 아버지도 갑자기 이제 그 간단한 맥주 술집에서 너 변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장면 좋더라고. 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이에요. 최대한의 그런 표현. 그러니까 반가우면은 아빠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기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빛 정도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일본인의 표현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가정집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서툰 가정집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눈빛으로만 반감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 변했다고 한들 뭐 사실 짧은 기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확 바뀌진 않겠지. 그거는 좀 되게 좋았어요. 눈빛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리고 막 변하면서도 그 이치코가 그래 하면서 피식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치코는 왜 그렇게 히키코모리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사에서 좀 그냥 흘려가듯이 초반에 나오는데 이혼해서 돌아온 여동생이 얘기를 해요. 너는 변치도 않은 대학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취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흘려갈 수도 있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한국적인 상황으로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일본에서 왜 이게 더 심하냐면 일본에서는 졸업 4학년 때 학교 생활 한국에서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4학년 때 무조건 회사를 취직을 안 하면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요새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긴 한데 요새는 취업자 나이가 많이 올라가서 일본은 예전에는 뭐 졸업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계속 그 유예를 하고 지금 계속 취업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았어. 그 지금 이 주인공이 그냥 졸업만 한 거예요. 취업 활동을 이제 하다가 안 됐겠죠. 안 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는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졸업을 하고 취업 그냥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일본도 졸업 유예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니까 한국도 일본도 문제가 항상 다음 단계가 계속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냥 대학은 대학 그 자체로만 보고 그냥 4학년 동안 많이 배워서 사실 졸업했다 이렇게 하면 졸업하면 되는 건데 이게 반드시 다음 단계랑
항상 연결이 네. 되지 않으면 연결되는 삶을 못 살아내면 실패라고 여기는 문화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똑같지. 그 저는 그 빌바오님 말씀처럼 저도 그 의견 공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말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이것만 해. 이것만 하면 그 다음 편해. 많이 하죠.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좀 키면 안 되죠. 제 겁니다 사실. 저 엄청 당황했어요 지금. 오늘 엄청 공격당해가지고. 아예 공격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해해 주시고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네. 대학만 가면 뭐 네. 군대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인생이 그것만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를 못 하게 해. 네.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끝이야. 아니지.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카르페 디엠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치코도 이렇게 그 전에 단계를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그것만 봐도 이해가 되는 충분히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안 돼 버리니까 그 한국은 제가 왜냐면 대학교를 안 나가서 전 바로 이제 네. 취업 전선으로 간 거라. 너무 멋있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 안 돼. 일본에서는 제가 조사하고 이제 알아본 게 한 번 안 되면 그냥 아예 취업 활동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한국도 똑같아요. 면접에서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동안 뭐 했냐고. 네. 공백 기간. 네, 공백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웬만해서는 안 된대요. 웬만해서는 취업할 수가 없대요. 그 당시 14년도 이 문화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눌러 앉아서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맞아. 네, 이렇게 점점 이게 본인을 가도 압박감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분명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도 뭐 엄마나 아버지가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만 다 똑같이 흘러가는 그 라인 속에 이치코만 혼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현실을 못 살고 있는 거죠. 네. 이치코만. 그런 거를 엄마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히키코모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코가 뭐 게을렀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그 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이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가치를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회에서 너는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친 사람 실패자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스스로를 느껴지게 사회에서 압박을 주는 거죠. 이 선을 한 번 벗어난 건데 한 번 벗어난 것만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테크트리를 못 밟은 사람에 대한 무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이랑 너무 똑같아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 거구나. 저는 저 인생에서 이렇게 좀 절어본 뭐 이렇게 이치코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달? 몇 개월 진짜 낙담을 심하게 하고 뭐 그렇게 물론 뭐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았지만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약간 뭐하지? 이러면서 나는 쓰레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달을 보내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많아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은둔형 외톨이 그 히키코모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돼서 맞아.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미 명명을 지었어요. 그것도 오래됐죠. 이 은둔형 외톨이를 규정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잡아요. 6개월 이상 집에서 안 나가면? 네.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안 하면 6개월 동안? 사회적 활동을 안 하거나 집에서 집 밖을 안 나가면 집 밖을 나가더라도 범위가 한정돼. 지금 이 영화에 나온 이치코처럼 편의점 정도 가는 거. 그렇게 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저도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도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많을 거고 단순히 이제 이런 히키코모리 경험이 짧게든 길게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감각들은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테크트리를 밟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자존감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테크트리를 제대로 밟았든 안 밟았든
공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제대로 밟은 사람도 그렇게 자존감이 높게 살지 않아. 이게 여기 영화 안에서도 예시적으로 나오는 게 그 여동생 후미코가 있어요. 후미코도 어떻게 보면 일찍 결혼을 한 건데, 그렇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테크트리인 거죠. 그 취업을 해서 이제 뭐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빨리 해서 하거나. 근데 이혼했다는 거니까 이제 이혼해서 돌아왔는데 자기는 일단 정상적인 테크트리를 밟았다 이거야. 나는 결혼을 해도 애도 낳았는데 나는 정상적인 테크트리를 밟았으니까 언니랑은 달라. 그리고 일도 하잖아요, 동생. 네, 일도 하니까.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약간 사회적에서 구분을 아예 지어주는 거예요. 사회에서 책임을 져주진 않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세대에서 태어났고 그런 건데, 그런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후미코랑 이치코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후미코는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치코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후미코가 훨씬 더 성숙한 인간인 건 맞지. 그래도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쵸. 그런 거 맞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후미코 입장에서는 좀 더 회복이 빠른 편이고. 당당한 분들이 또 있어, 성격이. 근데 이치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상처를 더 받았을 수도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다른 사람처럼 금방 못 일어나? 원래 다 그런 거야. 젊으니까 한창 좌절해보고 그래야지.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좋게 존중하면서 해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좀 싫어하는 표현인데, 야 원래 다 그래. 원래 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는 다 그래. 그냥 그거를 뭐 좋게 웃으면 사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야 너만 힘들어? 너만 똑같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너만 힘들어? 아니면은 젊은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말은 사실은 좀 듣기 불편하고 공격적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담고 있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 뭐 사람이 다 그런 면도 있는 거고, 그쵸.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면도 있고, 또 젊으니까 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실패 계속하는 해라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말을 이제 아무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지. 그런 배경 어떻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없이 뭐 지식을 잘 뭐 사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그런 기회라도 주던가.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치코는 솔직히 좀 좋아요, 환경이. 좋은 편이긴 하죠. 이게 아마 영화적인 좀 면모로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일단 부모님이 집이 일단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고 자기 방만 치우면 좋은 집이잖아요, 그 집은.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치코는 일자리가 이미 있어. 자기가 안 할 뿐이지. 그 엄마 도시락집에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한 거지. 근데 그런 부모님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 상황의 청년들이 더 많을 텐데.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에서는 유일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만 유일한 편이잖아요. 그쵸, 엄마는 엄마니까. 아버지는 그냥 방임하고, 왜냐면 자기도 이미 정년 퇴직을 해버리고 이미 힘이 없어진 상태니까. 맞아. 유일하게 엄마만 힘이 의지가 되어주는 편이긴 한데 그게 아마 시기가 늦었다.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일찍 케어를 해줬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는 그 부분에서 이치코 뭐 괜찮은데 왜 그랬지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좀 편해 보이긴 하더라고. 아까 제가 뭐 좌절한 기간이 몇 달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좌절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알바를 하러 나갔어야 됐거든. 돈을 벌러는 나갔어야 됐어. 맞아. 그렇게 막 방 안에 있으면은 일단은 나는 부모님이랑 독립해서 살았으니까. 저도 빌바오님이랑 똑같았어요. 저도 독립하고 나와서 그렇게 좀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좀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이래야지. 그치. 일단은 월세 내야지. 월세 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제가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빌버님이나 저 같은 사례에서 안 이제 완전 좌절해버리면 그냥 고독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청년 고독사도 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희는 뭐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이제 하는 거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저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그쵸.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괜찮은 편이긴 하죠. 들긴 해요, 사실은. 네. 그래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모양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많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뭐 이직하고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전 세계적인 실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고 일본은 뭐 또 비슷하고. 근데 보니까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 실업의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치코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건데. 그렇죠. 수많은 이치코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고. 어떻게 봐요? 왜 그런 걸까요? 요새는 왜 이렇게 청년 일자리가 없을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경험을 해오신 분들이 좀 더 비전을 좀 더 좋게 어떻게 청년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힘이 들더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걸 설명해야 돼? 그냥 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일자리 뭐 정책적으로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 뭐 더 늘리겠다, 예산 더 늘리겠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거 채용을 해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뭐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뭐 조소기업이라고 하죠. 뭐 조소기업으로 들어가라. 지금 일자리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 근로자 막 땡겨 쓰고 이러는데 생산직이라도 해라, 현장직이라도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 능력이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처음에 그 부모님들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는 이미 직업에 대한 귀천이. 그러니까 전문직, 뭐 괜찮은 직업 하라고 그렇게 교육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너는 틀렸어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를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친구들 안에서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시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많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바로 손절을 하는데 꽤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이 숱한 경쟁과 거친 경쟁을 이겨내고 난 이겨냈으니까 그치.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금의 이 혹독한 환경이 혹독하게 안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걸 오히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낸 나는 승리자라는 어떤 자부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각자 도생이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약육강식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저희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잖아요. 인간이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적응할 수 있게끔 뭔가 마련을 좀 그러니까 면밀하게 그 갑작스럽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서로 간에 뭔가 상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의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할 것 같고 그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러면 뭐 대우가 안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지만 거기 가서 내 인생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들 것 같으면 그럼 나는 거기 그 직장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쵸.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우가 만약에 정확하게 돌아온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앞으로의 인생도 계획이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마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세대 이 시기는 10년 전인 14년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박탈감은 SNS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맞아. 때문에 기준도 더 많아졌어. 사실 그 평균이라는 게 SNS 너무 호황된 게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꼰대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막상 사회를 경험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고 어떤 그 SNS 안에서의 그 평균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다 뽀샵이고 또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런 자랑할 만한 날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보이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하는 게 뭐 도파민을 이제 뭐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것도 유행을 하고 이제 뭐 무지출 챌린지. 네, 무지출 챌린지. 그런 건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고. 도파민 걸 어떻게 끊어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욕구적인 거에서 내가 억제를 하겠다. 절제를 하겠다라는 그것도 욕구를 쫓아가면 내가 못 쫓아가니까 좀 그러니까 무소유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SNS를 좀 뭐 끊어내겠다. 뭐 그런 뭐 쇼츠 그만 보겠다. 뭐 이런 거.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자극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과를 왜곡한 정보들이잖아요.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 세대들 안에서도 뭐 자기들이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걸로는 바뀌긴 어렵긴 하죠. 정작 뭔가 그 위에 분들 간의 소통은 더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윗세대와의 소통? 윗세대와의 소통은 그거는 근데 뭐 어느 환경이나 어렵지 않을까? 어느 환경이나 어렵지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긴 또 한국은 너무 워낙 자라난 세대마다 느끼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버지 세대는 진짜 뭐 어릴 때 논에서 일하다가 방학 때는 논에서 일하다가 그죠. 공부는 사실 공부는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나 좀 하고 이런 느낌이라면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돌리는 세대인데 사실 그게 격차가 20년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오히려 세대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심한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근데 저는 또 이 극한 경쟁의 시대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경쟁을 이긴 애들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거나 더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게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입지를 나만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또 느끼기 때문에 빌번님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거는 공부만 하면 돼. 네가 잘하면 성공만 하면 돼. 맞아. 근데 사실 성공의 기운에는 운이라는 요소도 있잖아요. 운이라는 요소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 뭐 흔히 말해서 뭐 집안에서 받는 그 그렇죠?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싸그리 무시하고 성공하면 다 돼.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시작해서 결국엔 극한 경쟁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이만큼 했어. 그냥 뭐 제가 경험을 하는 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이제 뭐 그 선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또 앞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또 불안한 거지. 그분은 최근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40 조금 넘으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원래는 아이가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막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각을 바라보다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 사기로 날린 돈을 또 메꿔야 날린 돈을 또 메꿔야 되니까. 근데 또 아이를 키우려면 또 돈이 들잖아. 그렇죠. 또 애한테 학교만 보내주면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가 됐어. 원래는 아내분이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을 얻고 조금 안정이 되니까 아내분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선배분은 이제 아이를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혹독함을 느껴버리시고 약간 절망하신 이제 지친 거예요. 나 이제 그냥 아내랑 둘이서 행복하기만 할래. 나 여기서 더 힘을 낼 수가 없는데 더 힘내기가 어려워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게 40대에서도 느끼는 감정이 지금 2030 세대들도 그 앞에 바라보는 그분들도 힘들어하는데 애초에 2030에서 출발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뭐 군 문제도 있지만 남자에 한해서 군 문제도 있지만 사회에서 진출하는 이게
나이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죠. 네, 너무 늦으니까 군대를 생각하더라도 늦죠. 물론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졸업을 유예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작하는 시기가 늦는 건 똑같은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30 넘어서 취업하는 거 너무 많죠. 30 넘어서 취업하면 어떡해? 집을 언제 사고 언제 키우고 그리고 이러나. 생리학적으로 이제 보면 여자분들은 30을 넘으면 점점 노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정말 본인이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게 되나?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아이를 대한 돈의 생각은 그래서 그 사실 저도 지금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했지만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결국엔 일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한국에서의 조국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벚꽃은 지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네. 조국을 버려도 벚꽃은 지네라고 해주면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할 줄 알았다가 이제 결혼이란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주위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해. 하면 또 굴러가. 하던 굴러가. 그래 인생이 그런 면도 있긴 해요. 그런 사실. 면도 있어요. 있어? 네. 근데 사실 이 이치코처럼 그런 앞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좌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일자리가 많으면 이치코처럼 이렇게 낙심할 이유도 없었겠죠.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게 기본적인 문제기도 하지.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여기 안에서 보면 이치코가 일한 곳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보면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니까 루저들의 다 루저들이 있는 이게 다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알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제 의견은 아니지만 어떤 대우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 환경의 변화로 사람이 사실 많이 안 필요해. 사람 쓰는 것보다 그냥 기계 쓰고 컴퓨터 쓰고 이러면 훨씬 비용 절감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서 사람을 뽑아 써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유인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 정부가. 그 정도지. 애초에 기계 쓰지 말고 사람 써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이치코에 태어난 세대가 보면 유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그 교육 방침이 그 전에 항상 이제 일본을 예를 들자면 일본 항상 경제 호황기일 때 그 지금 우리나라처럼 약간 극한 경쟁을 해도 성공하는 시기니까 항상 돈이 넘쳐나는 시기여서 버블 전에 버블 전에는 붕괴하기 전에는 항상 돈이 넘쳐나고 뭘 해도 성공하는 시기라서 80년대 일본의 70년대 80년대 빛나던 시기. 극한 경쟁을 해도 그 어두운 내면은 신경 안 써도 어차피 앞에 면만 보면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붕괴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어두운 내면으로 내모 주저앉는 사람들.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편집해 줄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고성장 시대의 청년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시대. 근데 왜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 우리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가도 나왔고 뭐가라도 되는데 젊은 애들이 몸도 건강한데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난 당연히 이해가 되고 반대로 이제 지금의 시대는 저성장 시대잖아요. 저성장 시대는 사실 노력의 대가가 잘 안 돌아오는 시대. 그렇죠. 근데 그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어른들은 사실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아도 자기 삶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굳이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집단에 대한 이해는 사실 상당히 좀 단순하고 단편적이죠. 그러니까 MG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기성세대들이 굳이 청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어차피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걔들을 몰라도
MZ 세대를 내가 몰라도 걔네들이 나의 인생을 타격을 주는 애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알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알면서 이게 그냥 판단을 하는 게 그 여기 영화에서 유토리 세대로 치면 그 당시에 일본 기성세대들이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시선으로 위험이 크고 힘든 일을 피한다. 지금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권리만 중시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 주장은 강한데 남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문해력이 부족하다.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 가장 똑같죠? 높으신 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MG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 높으신 분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주장은 강한데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기시다 총리? 아니. 뭐 왜? 아니에요? 아니요. 며칠 전에 꽃게 먹으러 간 사람. 그래? 아니 또 우리 저기 오담님 조국은 내 조국은 여기라고요. 맞아? 대한민국이라고. 당연히 저는 기시다 얘기한 줄 알았죠. 그게 울부짖으니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근데 참 그런 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좀 젊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단편적으로 알아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 기성세대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성세대들 중에도 문해력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네. 그 권리 중시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 애들한테 일 시켜놓고 놀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자기 주장 강한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거 다 꼰대들잖아요. 이거 꼰대잖아. 그렇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대랑 지역이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좀 저도 항상 어른 윗세대 분들, 기성세대 분들 싫어하진 않아요. 분명 존경받을 사람도 그럼요. 있고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기시다? 미안. 근데 참 이런 걸 좀 구분짓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쵸. 좀 구분 뭐 흑백이다 뭐 그런 걸 좀 구분짓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의 개체가 다 있는데 그런 머릿속에 개념으로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을 사람들을 다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물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해를 해버리면 편하니까. 맞아요. 편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유토리나 MG나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진행이 좀 튀긴 하는데 다시 영화로 쭉 돌아가서 인상적인 장면 뭐 있어요? 재밌게 본 장면. 저는 그 첫 장면에서 이치코랑 그 후미코의 아들이랑 항상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도 복싱 게임이에요. 그 약간 복선을 준 거네. 네. 그래서 그 복싱 게임을 할 때는 그 가상이잖아요. 그거는 게임을 그렇죠. 하면서 아니지. 벅벅 긁으면서 조카 항상 이기면서 하는 말이 너 맨날 지네?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냐 하는데 조카가 조카한테도 질 생각은 안 해?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치코가 일본어로 보면 진생 아마그나요. 그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대사 진짜 웃기더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본인은 루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본인이 세상에게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본인도 어떻게든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카랑 다시 복싱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복싱 게임을 하면서도 물론 안 봐주지만 이기지만 이렇게 조카가 되게 좌절해하고 있는데 아마 이 조카도 그 초등학교 안에서도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너 이렇게 나와봐 하면서 복싱 기술을 가르쳐줘요. 네. 앞으로 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일단 그냥 패. 그럼. 네.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가르쳐줘요. 맞서 싸워.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과 똑같은 경험을 할 것 같은 조카한테 현실적인 이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냥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 좋았던 게 이치코도 어차피 방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린 아이로서 상처를 많이 받고 네. 또 극복하고 이러면서 커가는 거잖아요. 네. 이치코도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충분히 해왔던 사람인 거죠. 네. 자기도 그걸 알죠. 근데 알지만 아는 사람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알지만 좌절을 해버리면 그렇게 숨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코가 뭐 복싱을 꾸준히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그 감각을 찾아온 거지. 네.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항상 덜그덕 거리면서 앞으로 네. 나아가야 되고 좌절했다가 다시 힘내서 넘어가고 좌절했다가 다시 힘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걸 이치코도 알지만 그 리듬을 한번 잊어버린 사람인 건데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복싱을 하면서 다시 그걸 찾아온 거죠. 네. 그걸 그래서 조카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네. 그 장면 이 영화에서 그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존중합니다. 예. 네. 맞아요. 그 장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복싱을 대하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복싱 아까 뭐 영화에서 너무 이제 극기의 사례로 너무 복싱을 많이 쓴다라는 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좋기도 하는 게 복싱을 영화에서 써먹기 좋긴 한 게 일단은 경기장이 작아요. 그래서 촬영하기 좋아. 일단 등장인물 2명 뿐이잖아. 그렇죠. 촬영하기 쉬워. 네. 그다음에 조명 때려주죠. 맞아요. 촬영하기 쉬워요. 네. 일단 그게 있고 그다음에 훈련하는 장면 같은 거는 사실 네. 뭐 야구도 훈련하는 장면 있고 축구도 훈련하는 장면 다 있지만 네. 그런 약간 클리셰인 거지. 복싱 훈련은 그거는 로키로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네. 또 그게 복싱 훈련이 사실 뭐 타격하는 그 연습은 사실 잠깐이지만 네. 사실 그 때리는 훈련보다는 기초 체력 훈련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 한 명만 찍으면 되니까 맞아요. 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스포츠야. 그러면 네. 훈련도 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섭외 더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촬영 장비 더 들어가야 네. 되고 뭐 등장인물이 많아지니까 촬영하기 더 네. 복잡한 게 많아지겠죠. 근데 복싱 어차피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촬영하기 쉽고 대충 찍어도 로키 그거구나 라고 보고 이해를 해준다는 것도 있어서 영화 속에서 복싱을 자주 써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냥 뭐 편한 것도 있지만 표현하기도 좋은 거는 일단 표정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그 처절함이 또 묻어나. 네. 사실 이 인물의 처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사도 쓰고 환경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막 그걸 깔기 위해서 막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는데 복싱은 그냥 그거 보여주면 돼 그냥 쳐 맞는 거, 이빨 나간 맞아요. 거, 피 흘리는 거, 네. 그다음에 얼굴에 막 땀 범벅된 거 이런 거 보여주면은 바로 빡 전달 되니까 복싱이 편한 거죠. 그런 어떤 고난을 표현하기에도 고난을 이겨내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구와 땡치리도 있고 로키도 있고 뭐 많은 거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치코가 왜 복싱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복싱요? 네. 누군가를 그래도 나도 때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내면에. 처음에 이 복서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 복서하는 걸 보고 경기하는 거 보고 자기도 복서하고 싶다고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 경기가 끝나고 서로 등을 토닥여 주잖아요. 수고했다고. 이치코가 데뷔전도 있고 그 복서 남자 둘이 할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동일한 환경에 그 똑같은 조건을 걸고 왜냐면 자짜즈로 가는 거야? 그쪽이야? 약간? 아니요 복서 하는 거에서 그쪽에 네. 은유하는 줄 알고 충분히 은유로 볼 수 있지. 그 자짜스는 좀 별로였어요. 어떤? 그 둘이 남자친구랑 이치코랑 하는 게 좀 에로틱하지 않더라고요. 에로틱하지 않았어. 에로틱하지 않은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 영화에서는. 네. 그쵸. 사람 이상하잖아. 처음인데.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스포츠가 들어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보통 그 루트가 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2가지 방식이잖아요. 엘리트가 좌절했다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범골 약간 일반인 그러니까 뭐 특출난 재능은 없는데 한계까지 뛰어 올라가가지고 한다든지. 빌버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재능 별로 없는 편.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좋아하냐고? 네. 만약 매체로서 본다면
스포츠 영화가 사실 뭐 많이 비슷한 거는 스포츠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사실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근데 잘했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게 좀 더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 같아. 낙차가 두 번 있는 거죠. 떨어지는 거 한 번, 올라가는 거 한 번. 그렇죠.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는 거 한 번, 올라가는 거 한 번,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거네. 어차피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낙차 자체가 중요한 거라서 스토리로 치면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좌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조금 좀 심심할 수 있다. 심심한 거겠네요. 올라가기만 하는. 올라가기만. 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네. 그래. 근데 막 그래서 그때 복싱을 쓴 건 좀 좀 아니라는 선택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저라면은 좀 그런 걸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 복싱이 사실 리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텝이 정확한 박자로 딱딱딱딱딱딱딱 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발은 계속 딱딱딱딱딱 그걸 계속 밟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불규칙적 그것도 리듬의 하나겠지만 주먹이 팡 들어갔다 따따따 팡 따따따 팡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뭐 따따따 팡팡 뭐 이런 느낌들 어쨌든 리듬을 타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에서도 그 리드미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걸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면 복싱도 마찬가지로 그 리듬을 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과 복싱의 접점이 분명히 있는데 리듬이라는 영화의 메시지도 맞고 근데 그걸 좀 더 강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그냥 로키 따라하는 그런 거로 느껴졌어. 로키만 따라하고 그냥 복싱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치코가 이제 왼쪽 훅이 좋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만 하고 뭐 관장이 뭐 10년 늦었어라든 딱 그 정도.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의 스포츠적으로 뭐 본다면. 그러니까 재능이 있긴 하다는 거지. 그렇죠. 재능이 있긴 한데 너무 늦었어. 그 대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저도 약간 기성세대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이겨내고 그래도 뭔가 이치코가 보여주는 건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죠. 그 대사 자체는 늦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성세대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장이 약간 츤데레인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잘 챙겨주죠. 그 복싱 관장도 그런 말을 해요. 복싱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 복싱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거를 이제 복싱을 인생으로 바꾸면 기성세대가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 그 영화를 볼 기성세대가 보고 느끼게 하는 캐릭터로 넣은 것 같아. 그럼에도 관장은 기회를 준 거니까. 그렇죠. 하게끔 해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런 캐릭터로. 그래요. 어쨌든 그 복싱의 그 리듬이 중요한 거를 딱 이렇게 촬영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딱 써먹었어요. 맞아요. 그 섀도우 복싱 할 때 되게 그 리듬이 중요한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치코가 왼쪽 훅이 좋다고 하면 왼쪽 훅을 통해서 어떤 연습을 계속 많이 한다던가 그런 게 좀 더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그 이치코가 리듬을 타는 복싱 훈련하면서 리듬을 타는 장면과 이치코가 일상에서 리듬을 회복하는 장면을 좀 교차로 해서 좀 넣었으면은 좀 더 뭔가 좀 빡 갈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치코가 막 스텝을 막 리듬을 타. 근데 이제 이치코가 이제 일어나는 시간도 딱 정해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루틴이 생기고 뭐 하루에 루틴이 뭐 생기고 이런 거를 이제 루틴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인생과 복싱이 딱 겹쳐 보이면서 이렇게 딱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일본이랑 한국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한국 영화는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촬영으로 딱 그게 기깔나게 좀 잡아내려는 좀 집착이 있잖아요. 좀 한국 영화는 잠깐이라도 그런 거 약간 좀 흘러가는 타임으로 약간 OST 깔리면서 노래 깔리고 음악 깔리면서 그런 게 없더라. 근데 일본은 그냥 아예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 제안도 사실 있으면 좋은 거지. 영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필요하진 않거든. 메시지는 전달이 되는 거죠. 다만 심심하다는 거. 그래요. 근데 이게 심심해하려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건지 아니면 못해서 못한 건지랑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분이. 근데 이게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예산이 엄청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거는 사실 돈이 더 드는 그런 건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게 그 정도까지 이제 돈을 안 쓰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복싱이라는 소재가 영화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써먹을 거면 써먹은 건 그래 오케이. 써먹을 거라고 하면 좀 더 다르게 써먹었어요. 아니 좀 더 그 전에 썼던 방법과 다르게 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만 좀 좋아했네 나 이런 게 좀 좋아하네. 깨달았군요. 많이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남은 게 있나요? 혹시 나는 뭐 기시다보단 사실 고이즈미를 더 좋아하는 편이다랄지. 근데 그 고이즈미도 네. 좋은데? 고이즈미도 네. 그 핵 원전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고 다니고 네. 그당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총리도 간나오토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좀 말이 통했던 총리였거든요. 네. 그 총리도 지금 계속 지금 오염수 방류 전에도 항상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미 뭐 흘러간 일이라서 조져버렸네. 네, 조져버려가지고. 그래요. 근데 뭐 아마 뭐 일본 이야기를 좀 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우익화로 가기지만 할 거지. 왜냐하면 실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실버 민주주의가 이제 고연령층이 정치권에 참여한다는, 우리나라도 이미 이게 뭐 돼 있는 상황인데. 정치인의 나이가 너무 많다. 정치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나이. 유권자의 관심을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이미 관심이 없어지고 있기 일본에서. 때문에 일본은 거의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시민사회 자체에 힘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촛불 행동 같은, 그건 이제 시민사회 힘으로 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데모를 한다는 게 데모의 개념이 없어요.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이걸 알아보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 이미 계급 형성이 돼 있다. 이미 계급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 정치인들이 하는 건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 정치인 자녀에서 나오고 정치인들이 뭐 옛날 다이묘들이 하듯이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비슷한 점이 많은 두 나라지만 네. 대한민국은 뭐 그래도 신분제가 한번 싹 무너졌던 나라고. 네. 약간 뭐 일본은 무너지진 않았잖아. 완전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약간 영국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럼요. 영국도 나라가 한번 확 망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옛날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귀족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랑스 쪽이랑 조금 프랑스처럼,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혁명이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는 프랑스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일본은 조금 정치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더 약간 무기력해진 것도 있고 무기력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 세대들의 청년 시대와 비교해서 자존감들이 많이 낮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 특유의 젊은이들이만 갖고 있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도 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스스로 믿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없죠. 지금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그 표현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젊은 세대들의 나타내는 장소가. 근데 뭐 모든 그거를 약간 기성 세대가 일부러 그 닫는 게 아닌가. 알면 일부러 막 그 공간을 틱톡으로만 몰아넣는 건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들긴 해요. 네. 물론 모든 청년들이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희보다 훨씬 사회에 운동 많이 하고 용기 내서 일하는 아주 멋있는 청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세가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계속 그 미디어 안쪽으로 좁혀지는, 오히려 막 넓어지는 것 같지만 미디어 시장 속에서 여러 개 창작 활동을 하면 자신의 현실이 넓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그 되게 볼거리는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걸 보면서도 결국에는
나랑 주장이 같냐 아니냐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오케이. 그게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했다 아니다로 판단되어도 잘못된 걸로 판단되어도 나는 응원해. 왜? 나랑 생각이 똑같으니까. 근데 옳은 말 예를 들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근데 나한테 신경이 거슬려. 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러면 그냥 제끼는 거예요. 차단을 하고 안 보는 거죠. 왜냐면 굳이 이렇게 안 맞추고 살아도 사라지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게 일본의 현상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일본도 그런 느낌이. 그래요? 네. 그게 뭐 SNS 때문이라고? 너무 개인주의라는 게. 그렇죠.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개인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네. 그게 전부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네.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개인의끼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집단이 되어서 뭔가를 움직일 필요도 있는 건 있죠. 근데 또 그 집단 안에 그런 분야가 있는 거고 이런 분야가 있는. 근데 또 그 집단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지. 네, 배쳐가는 분위기도 너무 크고. 네. 그래요.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복합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시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도 이제 MG 거리는 지성세대와 똑같은 심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이런 거는 걱정이니까 꼭 못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20대 분들과 제가 접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쇼츠로만 제가 20대 분들을 봐서 그런가? 네. 그렇겠죠. 그런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애초에 만남의 과정이 결국엔 끼리끼리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20대 분들도 사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지방에서 혼자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멋있어. 막 만나다 보면 보통 다 연령대를 구분지어서 만나요. 그렇게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의 모임입니다. 오픈 톡방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죠. 제한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걸 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실 사람을 골라 만나기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단절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조금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서구 문화와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서구 쪽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존칭, 서로 존대하는 문화. 그 나이의 개념이 있긴 할 것 같은데 흐릿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격을. 네, 물론 저는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나 같은 세대끼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대 차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격차를 줄여볼 필요는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양권보다는 서구 쪽이 좀 더 그런 걸 좀 하기에는 편해 보이는데 또 몰라 이건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에만의 문제가 또 있을 거기 안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오히려 세대 쪽보다는 계급 간의 갈등이 더 셀 수도 있는 거고 인종 간의 갈등이 더 세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인종 간의 갈등은 잘 없는 편이고 물론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다수가 아직은 지금은 다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각자 사회마다 또 그게 있겠죠. 갈등은 있겠죠. 갈등 분야가 다르겠지. 그래 이렇게 한번 주저주저 마지막은 좀 무슨 수박 겉핥기도 이런 겉핥기가 없는 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봤는데 하여튼 근데 이런 영화가 좋긴 한 거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에는 아주 좋은 화두를 던지기에는 충분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지만 좀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혹시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이런 영화를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응원하고 싶은 수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 영화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막 좀 더 메시지가 더 세졌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보고 안 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오히려 꼰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히키코모리 아니면 좀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들을 응원하려고 마음을 먹은 영화라면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담백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공격감을 덜 느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좀 톤을 낮추는 걸 수도 있겠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자기 스스로를 좀 깎아 먹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비하의 의도가 없는데 그 사람은 비하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좀 닫고 있는 사람일수록 좀 더 그런 표현을 조심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영화의 좀 담담한 톤이 아니면 좀 밋밋한 톤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안에서 백엔샵에 일하고 있는 알바 장소 편의점 그걸 보여준 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치코는 자기만 이 선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사람. 도시락 가져가는 할머니. 결국엔 그 사람이 홈리스잖아요. 노숙자인데 그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엔 안 좋아지니까 결국 그 노숙자는 최악의 선택을 하잖아요. 칼을 들고 돈을 훔치고 칼부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치코는 노숙자 할머니에게는 뭐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선의를 베푼 거니까. 그 백엔샵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꽤 괜찮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 그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것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강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깨달은 거고. 맞아요. 강해져야 될 이유도 알았던 거고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환경이었던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들었을 때 들었던 말이 되게 힘이 됐던 게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너 자체만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만 겪고 있는 상황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라고 그런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좋은 분이네. 네, 그런 환경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무시하고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뭘 기회를 열어주라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 사람의 할 일도 아니죠, 사실. 개인이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근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너그러워지면 좋겠다. 그거는 받는 사람의 태도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게 잔소리로 안 듣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존나 힘든데 그런 얘기하면 더 기운 빠져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솔직한 심정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의 좋은 뜻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은 또 필요하죠. 그것도 맞아요. 듣는 사람들. 그래야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했어요. 2시간 넘었거든. 중간에 뭐 벚꽃 얘기 좀 날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쿠라는 진해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진해 아니면 여기도 괜찮은 거죠? 오케이. 그죠? 일본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죠? 당연하죠. 일본 가서 또 그렇게 오사카가 더 이쁘다고 얘기해. 역시 벚꽃은 도톤보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벚꽃 저기 일본 가서 좋은 벚꽃 그거 있으면 또 사진 보내주시고. 당연하죠. 여러분 킹 받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만 할게요. 참고만. 그래요. 네. 일본 가기 전에 녹음 몇 번 더 하고 싶네요. 약간 일본에 관련된 거 있으면 일본 전문가로 가지고. 자주 좀 가기 전에 시간 되시면 저야 이렇게 제 안에 있는 거 내뱉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어떻게
조국을 버리기로 결심한 계기 이런 것도 여쭤볼까요? 다음에 밀정을 할까요? 네? 밀정은 또 밀정 멋있지. 밀정 좋지. 네. 좋아요. 네. 소감은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네. 있고 그럼에도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해는 이해하려고는 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이해는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네. 근데 이해를 해봐도 매력적이지 않은 건 그거는 나의 취향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지. 역시 영화는 미국이죠. 시원시원하게 좀 하고 그쵸. 때리고 부수고 좀 해야지. 네. 총도 쏘면 쏘고 이래야지. 시원시원한 스펙타클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쵸.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또 시원하게 녹음 하나 말아봤고요. 네.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こいつマジうざいな. 이놈의 진행자 여간 성가신 게 아니군.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떼꾸알.